여러분,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?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다. 우리 다들 학교 다닐 때 그냥 외웠잖아요. 근데 왜? 왜 그래야만 하는 거죠? 혹시 그 이유 제대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당연하게만 여겼던 규칙 뒤에 숨어 있는 정말 놀라운 논리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마 대부분은 왜 이런 질문 던질 새도 없이 그냥 원래 그런 거구나 하고 외우셨을 거예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근데 사실 수학이라는 게요, 그냥 무작정 외우는 과목이 아니잖아요. 모든 규칙 뒤에는 정말 단단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논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논리의 심장부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는 겁니다. 자, 이 곱셈 규칙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. 옛날로요. 지금이야 음수가 당연하지만 사실 이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옛날 수학자들한테는 얼마나 이상하고 심지어 말이 안 되는 걸로 보였는지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.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그 유명한 수학자 유클리드를 한번 볼까요? 유클리드는 수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단위로 구성된 덩어리라고 했어요. 이게 무슨 소리냐? 아주 간단합니다. 수는 눈에 보여야 하고 손으로 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뭐 사과 1개, 2개, 3개 이런 식으로요. 아주 구체적인 거죠. 그쵸?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사과 2개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? 아니 없는 것보다 더 적은 게 도대체 뭐죠? 이건 뭐 거의 역설, 논리적인 모순 그 자체로 보였을 겁니다. 아니, 이렇게 골치 아프고 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수를 대체 왜 필요로 했던 걸까요? 이유는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. 바로 수학이라는 시스템 그 자체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죠. 자,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핵심을 딱 보여주는데요. 우리가 아는 자연수, 그러니까 1, 2, 3 이런 애들만 가지고는 3 빼기 5 같은 간단한 계산조차 답이 안 나와요. 그쵸? 시스템에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셈이죠. 수학자들은 이걸 정말 싫어했어요. 어떤 계산을 하던 그 답이 항상 우리가 아는 숫자들 안에 있기를 바랐거든요. 이걸 전문용어로 닫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음수를 딱 도입하니까 뺄셈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드디어 완벽하게 닫히게 된 겁니다. 구멍이 메꿔진 거죠. 자, 이제 음수라는 새로운 선수가 우리 숫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그럼 뭐가 필요하죠? 그렇죠. 규칙이 필요하죠. 기존 선수들, 그러니까 양수들이랑 어떻게 어울려서 게임을 뛸 건지 공정한 룰이 있어야 하잖아요. 근데 이 룰은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.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기존의 게임판, 즉 수학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. 자,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왜 플러스여야만 하는가? 그 피해갈 수 없는 논리의 길을 지금부터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수학자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논리적인 운명 같은 거였습니다. 자, 이 위대한 증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절대 규칙이 있습니다.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. A 곱하기 B 더하기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랑 같다. 우리 다 아는 거죠? 이게 바로 산수라는 게임의 헌법 같은 겁니다. 어떤 새로운 선수가 들어오든 이 법칙만큼은 절대로 어길 수 없어요. 이걸 어기는 순간 수학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니까요.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따라오세요. 자,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. 1단계, 4에 0을 곱하면 0이다. 이건 뭐 너무 당연하죠? 좋습니다. 2단계, 여기서 0을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. 5 빼기 5로요. 그래도 여전히 0이니까 등식은 성립하죠. 자, 이제 3단계, 여기서 우리의 절대 규칙, 분배 법칙이 등판합니다. 괄호 옆에 있는 4를 5와 마이너스 5에 각각 공평하게 곱해주는 거죠. 그럼 4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가 0이 됩니다. 거의 다 왔어요. 4단계 4 곱하기 0은 20이잖아요?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? 20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5는 0이다. 자, 마지막 5단계입니다. 20에다가 뭘 더해야 0이 될까요? 생각할 필요도 없죠. 답은 단 하나, 바로 마이너스 20입니다.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.
저요. 일단 하나는 해결됐습니다.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다. 논리적으로 증명했죠. 이제 이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오늘의 최종 보스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관문입니다. 다시 한번 집중해 주세요. 1단계, 이번엔 마이너스 4에 0을 곱해볼게요. 그래도 결과는 당연히 0이죠? 이 3단계는 아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. 0을 5 빼기 5로 바꾸고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거죠.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옵니다. 자, 이제 4단계. 바로 이 부분이 클라이맥스입니다. 우리가 방금 뭘 증명했죠?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라고 했죠? 그러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5는 마이너스 20인 거예요. 그럼 식이 어떻게 되죠? 마이너스 20 더하기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는 0이다. 자, 마지막 5단계. 여러분, 마이너스 20에다가 도대체 뭘 더해야 0이 될 수 있을까요?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. 바로 플러스 20.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야만 했던 겁니다. 다른 선택지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이 규칙은 그냥 누군가 책상에 앉아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수학의 헌법, 이 분배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 도착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결론, 필연이었던 거죠. 그리고 이 마지막 퍼즐 조각, 음수의 곱셈 규칙이 딱 제자리를 찾으면서 드디어 수학의 세계는 어떤 모순도 없는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완성되게 됩니다. 이 기나긴 여정이 결국 지키고자 했던 단 하나가 바로 논리적 일관성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한번 정한 룰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공평하고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수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. 결국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던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라는 이 규칙이야말로 수학이 거둔 위대한 논리적 승리였던 겁니다. 이 규칙 하나 덕분에 분배 법칙이라는 헌법이 모든 수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됐고요. 수체계 전체가 모순 없이 단단해졌죠. 그리고 이게 바로 나중에 훨씬 더 복잡하고 위대한 수학의 발견들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되어준 겁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건 그냥 계산법 하나를 배운 게 아니에요. 그냥 외워라고 했던 그 규칙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왜? 라는 질문에 답하는 그 근본적인 논리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본 거죠. 이런 게 어디 수학에만 있을까요?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많은 규칙이나 현상들 뒤에도 오늘 우리가 발견한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논리적 필연성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. 앞으로는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 한 번쯤 잠깐, 근데 이건 왜 그렇지? 하고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?